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하다가도 오늘은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 혹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하며 그것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들을 보며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 패턴의 근원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고 그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성격 구조가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모습이 매우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그 내면의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세계의 문을 열고 그 깊은 차이점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적인 주기입니다. 관계 초기, 이들은 상대방을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존재로 여깁니다. 친구, 연인, 동료 등 그 대상이 누구든 마치 포토샵으로 보정한 완벽한 사진처럼 상대의 이미지를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 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이들의 찬사와 열정에 매료되지만 이 완벽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역학관계 속에서 그 완벽했던 이미지는 산산조각나고 상대방은 한순간에 가장 경멸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이처럼 극단을 오가는 관계 패턴은 두 성격장애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이러한 행동의 핵심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서 거절이나 유기, 즉 버림받을 것이라는 미세한 징후만 느껴져도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저런 사람이 떠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는 버림받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훨씬 더 깊은 무의식, 즉 유아기 시절의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연인이나 친구를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역할로 만듭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듯이 그들은 상대를 이상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인 한 명의 개인, 즉 개별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어린 시절 이 과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어머니를 대체한 새로운 대상을 통해 그 실패한 과업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바로 어머니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바보야, 못생겼어,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외치면서요. 이처럼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분리와 개별화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이상화했던 대상을 가차없이 평가절하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야만 그로부터 분리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의 한 형태이며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재현하는 슬픈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제 두 성격 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약하다는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사용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텅 빈 분열성 핵이라고 부릅니다. 유아기 시절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심각한 단절이 발생하여 자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공허와 구멍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이 텅 빈 공간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이 거짓 자아는 마치 신과 같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완벽하며 흠이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마치 원시 종교와도 같습니다. 거짓 자아라는 신을 세우고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참 자아를 그 신에게 제물로 바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는 존재처럼 보이는 부재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이 거짓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의 반응,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필사적으로 갈구합니다. 마치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처럼 타인의 찬사, 존경, 심지어는 두려움이라도 있어야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실존적인 몸부림입니다. 이와 달리 경계선 성격장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연속성의 감각, 즉 자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자아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자아와 정체성은 다릅니다. 자아가 나는 나다라는 연속성의 감각이라면 정체성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나의 신념, 가치관, 경험, 기억들의 총합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바로 이 정체성 형성에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정체성 혼란 또는 정체성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전혀 다른 신념을 표방할 수 있으며 외모, 취향, 편견,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장은 그대로인데 배의 깃발과 목적지가 매일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핵은 존재하지만 그 핵을 둘러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태. 이것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느끼는 내면의 혼돈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가 아니라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실패자인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지를 자랑스럽게 떠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어 할 부정적인 경험조차 자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훌륭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됩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더 불행하고 소외되었는지를 경쟁하는 피해자 경쟁 현상도 이러한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경계선 성격장애의 한 방어기제로 보기도 합니다. 오토 컨버그와 같은 학자들은 모든 아이가 경계선적인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혼돈과 유기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아이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완벽하고 이대하다는 나르시시즘적 방어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어막 만들기에 성공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되고 실패하면 경계선 성격장애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에 떠는 경계선적 핵심이 숨어 있지만 모든 경계선 성격장애가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격 구조는 스펙트럼일까요? 아니면 흑백 논리처럼 나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자 랜스 페리는 성향과 장애라는 명쾌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쾌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인, 즉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이지만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으며 자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과대하고 환상적인 자아상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환상 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마주하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들은 뱀파이어가 마늘을 피하듯 현실을 필사적으로 회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존재 자체가 환상에 기반을 둔 병리적 상태의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두 개의 복잡한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하나는 텅 빈 내면을 거짓 자아로 채우려는 실존적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존재하는 자아 위에서 정체성의 폭풍을 겪는 혼돈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